안녕하세요. 스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작년 11월 캐나다에서 암 진단받은 이야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와 이민자분들의 병원 이용 팁을 한국과 캐나다로 나눠서 정리했어요. 11월에 입국한 이후에 PCR 검사를 하고 10일간 대학병원에 가지 못하고 예약만 하고 대기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따로 소견서를 받아올 시간이 없어서 노바스코샤주 전문의가 토론토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보낸 팩스를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출력해두고 토론토 대학 병원에서의 CT 결과를 온라인으로 열어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왔어요. 노바주는 혈액 검사의 결과를 개인이 볼 수 없는데 토론토는 개인이 자료를 볼 수 있고 토론토 병원과 연계된 사이트에 이메일로 결과를 전송하거나 CD로 만드는 유료 서비스를 포켓 헬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한 군데에서는 이메일로 전송해서 잘 열었는데 다른 한 군데에서는 이 자료가 열리지 않아서 CD로 만들어 오지 않은 게 좀 아쉬웠고요. 대부분은 자신의 병원에서 검사한 것을 토대로 암 진단을 내리는데 제가 치료받은 병원에서는 캐나다에서 진단받은 날짜 기준으로 암 환자 코드를 받게 해주었고 진료 영수증을 보고 나서 우리나라가 주요 암에 대한 병원비 지원 혜택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혈액검사 수치도 높고 3cm의 종양이 더 커졌을까봐 기다리는 20일 동안 정말 불안했는데요.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4cm로 나오고 9 이하가 정상인 AFP라고 하는 종양 표지자 수치가 9,000을 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수술하면 재발률이 높으니까 힘들게 할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색전술을 먼저 해서 수치를 떨어뜨린 후에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색전술이란 암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동맥을 차단하는 소위 밥줄을 차단해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방법이라고 해요. 보험 적용이 안 됐던 예전에는 1,500만 원 정도 하던 비싼 시술이었는데 지금은 50%는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색전술이 뭔지도 모르고 비싸긴 한데 일단은 한국 병원에서 치료하기로 결정하고 왔기 때문에 다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2박 3일 입원해서 간 위에 있는 폐가 이 시술을 해도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를 하고 결과가 좋아서 2주 후에 또 2박 3일 입원해서 본 시술을 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지켜봐야 되는 거라서 일단 퇴원을 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집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때우고 그리고 집이 준비가 돼서 이사를 했고요. 점점 소화불량 증세가 좋아지는 것을 봐서 효과가 있구나 저는 짐작을 했고 수치도 9,000이었던 엄청 높던 숫자에서 한 달 만에 539로 떨어지고 석 달 지나서 검사했을 때는 12.7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암세포가 죽어서 하얗게 변한 지역을 CT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수술을 했는데 개복수술, 즉 배를 열어서 하는 수술과 복강경, 기계를 넣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괴사된 부분이 잘 제거되었고요. 수술하고 그 다음날부터 천천히 걷기를 시작해서 가스가 나온 다음부터는 미음부터 천천히 유동식으로 먹었고 소변줄과 수액의 종류가 점점 줄어들었고 마지막 배액관이라고 하는 그 수술한 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액체를 제거하는 관까지 다 제거하고 나서 10일 지나서 퇴원했습니다. 복부에 봉합한 상처는 동네 외과에 가서 소독하고 실밥 제거를 받았어요. 다 회복할 때까지 병원에 있고 싶었지만 대학병원은 그렇게 오래 받아주진 않고요. 변비가 심해져서 항정외과도 다녀왔는데 이렇게 빨리 제가 외과 의원을 선택해서 진료받고 치료받을 수 있어서 한국에 있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진찰비하고 약값이 나가긴 하지만 캐나다처럼 대기를 오래 하면서 답답해하거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보름하고 한 달, 두 달 후 진료를 받으러 갔고 지금까지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처음엔 복부의 상처가 너무 따갑고 불편하고 처음 느끼는 이상한 느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고요. 두 달 정도 지나면 직장에 복귀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안 되고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일이나 운동도 안 되고 스트레스나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처음에는 퇴원하고 집에 와서 하루 3번 30분 산책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두 달 지나니까 허리 숙이기도 가능하고 복압이 올라가는 일도 할 수 있고요. 5개월이 거의 다 되어가는 지금은 뛰지는 못해도 빨리 걷거나 몇 시간씩 서서 집안일 하거나 또는
몇 시간 걸리는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탈 수 있고요. 수영도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색전술은 75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보험회사 직원분이 병원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그분 가족은 한 350만 원대 했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5월에 한 10일 정도 입원해서 암 제거 수술 받았을 때는 3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계신 분들께 드리는 제 팁을 한국과 캐나다 편으로 나눠서 정리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첫 번째, 한국에 있는 암보험이나 실비보험은 해약하지 말고 유지하시거나 지병이 있거나 한국에 돌아올 확률이 높다 생각이 드시면 더 들어두세요. 이번에 제가 제일 후회한 일이 8년 전에 큰 액수의 실비보험을 해약한 거예요. 한국에 와서 치료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그때 당시에 매달 그렇게 꼬박꼬박 한국에서 돈이 지출이 되는 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해약을 하고 갔는데 아시겠지만 해외 체류 중에 낸 보험금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양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90% 정도 보장을 받아서 편하게 요양하고 계시던데 전 이게 없어서 한 달에 적어도 3, 400에서 600, 700 정도 나오는 요양병원 입원비를 다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한국에 3년 전에 방문했을 때 정말 최저금액으로 들어놓은 실비보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받았고 물론 젊었을 때 들어놓은 암보험 이런 것도 혜택은 받았고요. 두 번째, 한국 방문 시에 건강 검진을 꼭 하세요. 캐나다는 예방 차원에서 연령별로 권고하는 검사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한국 암 치료의 수준은 정말 세계적입니다. 이건 제 캐나다 토론토에 있던 전문의도 인정했고요. 제가 아는 캐나다 분들도 한국 의료가 빠르고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한국에 보험이 없으니까 정말 100%다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빨리 치료받고 그 결과도 만족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거를 저도 봤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편 세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캐나다 편에서 첫 번째는 패밀리 닥터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대기를 하시더라도 꼭 구하시거나 아니면 동일한 한 워크인을 이용하셔서 기록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의를 만나야 할 정도로 지병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전문의를 만날 예약을 해두셔야 돼요. 심전도와 초음파, 위내시경, CT, MRI 저는 모두 다 해봤는데 적게는 몇 주 대기한 것부터 길게는 9개월 대기한 것도 있어요. 물론 저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모든 검사가 무료긴 하지만 혈액 검사든 이런 뭐 MRI든 간에 패밀리 닥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이걸 예약을 해줍니다. 의료비가 공짜인 대신에 절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검사는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주 이동을 하시거나 한국으로 와서 치료할 일이 있으면 캐나다 의료 기록을 kom꼼하게 잘 챙겨오세요. 평상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수치가 얼마였는지, 의사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제 딸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안과 시술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피부과 쪽 전문의도 만났었는데, 수술한 기록지, 그 다음에 소견서, 그 다음에 어떤 약을 투약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토론토로 갈 때 페이퍼로 받았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두시면 서류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못 받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캐나다 편 마지막 세 번째 조언은 sickday나 sick leave, sick EI를 통해서 충분히 쉬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한국보다 베네핏이 좋은 캐나다의 장점이니까 10분 활용하시고요. 저도 직장에서 주는 이 혜택을 충분히 이용했어요. 한국 분들은 착하고 성실해서 sickday 신청을 잘 못 하시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눈치 보느라 못 쓰다가 나중에는 정말 다 썼고요. sick leave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병가, 좀 긴 병가를 말하는 건데 필수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 $10를 내고 닥터스 노트를 받아서 정기적으로 연장해서 이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한번 이 sick leave 신청하면 일주일인가 2주일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제 직장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외에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사유가 되니까 의사와 잘 상의해서 받으시고 아픈 가족을 위해서 간병할 때 그 가족도 sick EI를 신청할 수 있다고 사이트에서 읽었거든요. EI 편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서 이용하시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저 정말 7년 동안 노바주에서 열심히 살면서 이미 끝내고 토론토로 나와서 살만하니까 암에 걸려서
왜 하필 이렇게 좋을 때 걸렸을까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살만할 때까지 그때까지 제가 얼마나 제 몸과 정신을 혹사시켰는지를 반성해 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준 제 간에게 감사할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게 맞지만 여러분도 항상 몸과 마음 잘 살피시면서 생활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뭐 유명인이나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하는 데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주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정보를 드리고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만든 거니까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게 있으면 지적도 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질문도 해주세요.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버튼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퍼였습니다.